캄보디아어 예배에서 같이 이주민 사역부터 저희랑 같이 하시고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사역하는 현장까지 오셨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5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로 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캄보디아어 예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인정 전도사님 그리고 옥보리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역을 2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섬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7년에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의 집을 캄보디아 현지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인정 전도사님, 옥보리 선교사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은 현지에 가서 김인정 전도사님 그리고 옥보리 선교사님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오게 됐는데 저희한테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은 친척 집에 놀러 간다 정도의 마음, 매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인정 전도사님과 옥보리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의 사역을 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다니면 안식월을 주는데 그 안식월을 줄 때 뭐를 할지를 좀 고민을 좀 했었다가 2023년도에 원래 그 캄보디아 선교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뭐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김지영 선교사님, 옥보리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땅을 한번 가자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월에서 조금 시간을 떼어서 캄보디아 선교를 왔었고요. 선교로 온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왔었던 그곳에 그냥 친척집 그냥 방문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그 마음이 와서도 그대로 평안함을 좀 누렸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두 분이 또 하시는 그런 생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옥보리 선교사 또 콘티어 키우타 전도사가 고국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진짜 뭔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게 하셨구나. 뭐 이런 느낌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15년 말부터 이제 18년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속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캄보디아 예배를 섬겼는데 그때 저희 가정이 가졌던 마음은 외국인 노동자로 이곳에 온 친구들과 조금은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도였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볼링을 치러 가고 아니면 에버랜드를 놀러 가고 이 정도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봤을 때 옥보리 선교사님 그리고 키우타 전도사님, 꼰띠어 전도사님이 이곳에 현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셨구나. 한국에서 교회라는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한 뒤에 이 땅 캄보디아에 와서 사역하도록 준비시키셨구나를 시간을 보고 봤을 때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특히 현지 캄보디아에 와보니까 이곳이 정말로 영적으로 쉽지 않은 곳이구나를 느끼거든요. 우상도 많고 현지의 문화들도 공고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예배를 2년간 섬기면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서 힘든 노동 가운데 캄보디아 예배를 왔을 때 무엇을 줄까? 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나 평안함과 주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했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거나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거나 깨끗하게 해주거나 노동 가운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친구들이 캄보디아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키우타나 꼰띠어나 옥보리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적인 그 사역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의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신앙을 잘 키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되기까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 남편도 그렇고 콘티어 키우타 전도사도 그렇고 진짜 예수 믿는 한국 분들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했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같이 뭐 도와주고자 뭐 병원도 같이 가주고 또 신방 가서 그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떻게 자는지 또 우리가 뭐 침구도 뭐 바꿔주고 네. 어쩔 때는 뭐 선풍기 먼지 낀 거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네. 그 겨울에 뭐 가습기 틀고 자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너무 더운 나라에서만 살다가 와서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겨울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막 가르쳐주고 집사님들이 잘 때 수건 좀 써서 걸고 자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진짜 집사님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그 삶을 녹여냈던 게 뭐였냐면 그 현지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지만 그게 뭐였냐 매주 우리가 캄보디아 음식을 해먹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집사님들 같이 항상 캄보디아 음식 먹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일상을 같이 하는 거.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약의 캄보디아어로 해석해 주기도 하고, 일상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큰 거를 뭐 해주는 것보다 일상을 같이 했다. 맞아요. 그리고 축제 준비도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의 양육이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외의 부분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균형이었다고 생각해요. 평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뭐 평일에는 아이들과 병원을 가지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또 설교하시고 하는 시간이었다 보니 우리는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사실 이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그때 당시만 해도 250만이라고 그랬고 2030년이 되면 500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0만, 35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것은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날 거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이나 그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느끼는 바는 그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참 마음이 외롭고 또 쓸쓸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오히려 현지보다 더 원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에서 떨어져서 외롭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봤던 저희로서는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하는 분들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마음밭이 변화돼서 그들이 준비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와서 했던 것 같아요. 옥보리 선교사님, 키우타, 또 콘티어 전도사님을 보면서 그들은 사실 10년 전에도 신앙이 신실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도착해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주민 선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현지에 와서 하는 선교보다 한국에서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은 사집쌤이랑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주민이 와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또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다시금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를 하신다고 하면 더 큰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주민이 와서 한국에서 섬기고 했던 2년의 시간들 가운데 고국으로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얼만큼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또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이주민 선교에서 더욱더 공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신앙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단체 이게 단기팀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공연과 또 현장의 탐방 위주로 했던 사역도 해보셨고 저희랑 같이 있었을 때는 현지인 리더들 집에 신방에서 같이 가족들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현지인 집에서 막 자보기도 해보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현실 체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두 분만 오셔서 현지인들의 삶보다는 또 이제 선교사의 일상생활 또 경험하고 이제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단기팀으로도 해보셨고 또 현지인들 삶 속에 들어가도 가보셨고 또 세 번째는 전기 선교사의 삶을 일부 또 경험해보셨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들 캄보디아에 대해서 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보게 된 것도 다르고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왔을 때는 정말 한 30명의 팀원들과 단기 팀으로 왔었어요. 공연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 중심의 단기 선교였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과 깊숙한 관계를 맺는 건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준비했던 걸 전해주는 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단기 팀 이후에 캄보디아어 예배를 섬기면서 캄보디아 친구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문화를 조금 더 알게 됐고 또 관계성이 생기면서 그 현지 리더집을 방문하면서 아, 캄보디아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왔을 때는 아, 왜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은가의 면면들이 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 집마다 우상이 있고 각 집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지역에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이게 힘들 거구나. 아,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라는 것이 이벤트가 아닌, 제가 제일 이번에 와서 느꼈던 것은 이벤트가 아니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캄보디아 친구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그런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캄보디아에 대한 이해도나 또 사역자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팀으로 오는 것 그리고 소규모로 오는 것 경험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팀으로 오는 것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큰 것만 볼 수 있는 선교인 것 같습니다. 단기 팀이 오게 되면 그 나라의 정확한 문화나 어떻게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만 제시하고 그런 것만 던져주고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나 아니면 이렇게 한두 사람이 와서 그 각 선교사님의 가정이나 캄보디아 직접의 가정들을 방문할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물론 단기 선교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보내는 선교사는 또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와서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사님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한번 경험해보면 내가 어떤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그 문화나 삶, 심지어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부부가 와서 선교사님과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사역들도 같이 해보고 세세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단기 선교팀 많이 오시는 그런 선교도 추천도 하고 뭐 이것도 추천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그 땅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소그룹으로 와서 정말 좋았던 건 뭐였어요? 소그룹으로 와서 좋았던 점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남편이 팀장, 제가 회계를 하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무언가를 준비해 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명이 오는 것과 30명이 오는 건 확실히 그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각각의 30명과 한 마음으로 뜻을 합쳐보는 것, 한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조금 더 심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캄보디아 문화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접점이 깊숙해지는 것, 접점이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결혼식도 경험해보고 장례식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보다는 정말 캄보디아인을 볼 수 있는 더 세세하게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지화가 중요한데 단기 팀으로 왔을 때는 현지화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우리가 준비한 게 그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 막연히 생각하고 왔었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결론 낸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단기 팀으로 왔을 때와 또 여러 가지의 선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으로 오는 것과 또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응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 같거든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최일선에서 뛰는 선교사님들이 에너지를 받거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분들에게도 리프레시가 필요한데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역시 그 어떠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으면서 그냥 일상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응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지사님은 이번에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구약, 신약, 특강 약 2시간을 했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 열정이 있다. 느낌을 받았어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이제 컨텐츠를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고요. 10대의 현지 리더들에게 또 이 특강을 진행했는데 10대 리더들에게는 이 컨텐츠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변형이 되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통역을 해줬던 옥보리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조언들도 아무리 한국의 컨텐츠가 좋아도 현지에 맞게 조금 더 친절하게 전달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깨닫는 게 저한테는 이번 선교에서 중요했던 점인 것 같아요. 현지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컨텐츠를 우리가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뭐 성경 읽어지네를 하기 전에 뭐 간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읽어지네를 수업 가운데 뒤에서 봤는데 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뭐 가르치진 않았지만 옆에서 간식을 주거나 뭐 레크레이션 했을 때 참 반응이 좋구나. 한국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좋구나. 제일 놀랐던 부분은 현지 리더들이 한국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정도의 헌신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의 행정력을 갖고 맞아요, 있었다는 맞아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깜짝 아이들이 놀랐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거나 내지는 성경이 읽어지는 특강을 준비할 때의 태도가 잘 준비되어 있고 또 헌신이 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보다 어린 친구들을 케어하는 모습이나 주일 예배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10대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 선교를 한마디로, 한 키워드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관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관계가 없다면 서로에게 블랙인가요? 네. 우리가 너무 방해를 하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듯 함께 한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때론 어떠한 상황과 상태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다 한들 다시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그러한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함께함이 즐겁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먼저 하라니까요. 그분의 일심 또 하나의 가장 작은 공동체였을 때 이 작은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의 확장판이 사역과 선교인 거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 맺기를 계속 성장해 가면서 하는 것.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위축될 때도 있지만 다시 성장해 나가서 다시 연을 맺었을 때는 조금 더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행함도 있어야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멘. 아멘. 블랙과 치모이차 맛있는 걸 파는 아줌마와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모든 지금 소리가 이제 인터뷰가 잘 됐다고 그만해주세요. 그래요? 네네네. 네. 결국에는 이제 관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관계, 이게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지사님 오셔서 섬겨주시고 함께 사역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그 따뜻한 사랑 잘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잘 표현 안 해도 표정에서 보이잖아요. 지사님 두 분이 오심으로써 인해서 본인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냈다. 맞아요. 네, 돈이란 은혜로 인해서 이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좀 담고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분들과 또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정말. 엊그질한. 이게 쉽지 않은, 정말 우리는 일주일 와서 봤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있다. 여기 선교사님들은 위대하다. 예, 예. 정말 제일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 나라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5년, 10년 후에 열매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실 거 없나요? 없죠. 저는 원래 이렇게 읽는 거죠. 편집 좀. 다시 했고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중에 한국어는 했고 다시 해. 네. 그 지난해 우리 놀기만 하지 않았어요. 신방 가서 새를 갈았잖아. 맞아. 우리 그때? 같이 서서 친구도 걸려지고 약도 이렇게 얘기하면 놀기만 했네 이럴 수 있어. 진짜 그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해요. 제 거는